지영이 대회 도중 이 행동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대명국의 3명의 요리사가 완전히 매료되었다. 영하 폭군의 요리사는 대명국과 조선의 운명을 건 마지막 요리 대결로 이어진다.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조선의 왕과 관객들의 시선은 4명의 요리사에게 고정되었다. 대명국의 전설적인 요리사들 당백룡, 공물래, 아비수는 화려한 재료로 무장했다. 당백룡은 팔보채가 가득 든 황금빛 구운 오리로 감동을 선사하고 공물래의 인삼과 영지버섯 수프는 향긋한 향을 풍긴다. 아비수는 사슴고기를 정교하게 썰어 완벽히 구운 요리로 고급스러움을 과시했다. 반면 조선의 천재 요리사 정지영은 소박한 재료만을 손에 들었다. 산에서 딴 야생 들깻잎, 말린 멸치, 그녀만의 비법으로 숙성된 된장, 신선한 닭고기,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고춧가루와 인삼 한 뿌리. 그녀는 또한 수라간에서 가져온 신비한 도구 잡력솥불 옆에 두었다. 조선의 왕이 다가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의 재료를 살피며 계획을 묻자 정지영은 담담한 미소로 답했다. 그녀의 말은 대담했고 대사당은 그 대답에 술렁였다. 대명국의 요리사들은 그녀의 자신감을 비웃으며 그런 소박한 재료로 자신들의 화려한 요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녀를 어리석다고 여겼다. 당백룡은 오리에 향신료를 채우며 예술가의 손놀림을 뽐냈고 공물래는 수프를 저으며 완벽함을 추구했다. 아비수는 사슴고기를 칼로 얇게 썰어 불 위에서 정교하게 구웠다. 대명국의 세 요리사는 황제의 식탁을 장식했던 이들로 그들의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정지영의 재료를 얕잡아 보며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정지영은 흔들림 없이 들깻잎을 다듬고 멸치를 물에 불리며 닭고기를 부드럽게 손질했다. 그녀는 인삼을 얇게 썰고 고춧가루를 손끝으로 가볍게 뿌리며 압력솥을 준비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 정교하고 신비로웠다. 관객들은 그녀의 이상한 도구와 재료 조합에 호기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그녀가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쳤다. 공물래는 인삼탕의 주재료인 영지버섯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버섯이 상해버린 것이다. 공물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당백룡과 아비수도 당황했다. 영지버섯 없이는 수프가 평범한 요리로 전락할 터였다. 대명국의 패배는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결과였다. 대사당은 소란스러워졌고 조선 관객들은 정지영의 승리를 예감하며 미소를 지었다. 대명국의 요리사들은 절망에 빠졌고 그들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관객들 사이에서는 정지영이 이 기회를 이용해 대명국을 완전히 꺾을 것이라는 속삭임이 퍼졌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정지영은 공물래에게 다가가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영지버섯 한 묶음을 내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요리가 완성되어야만 진정한 대결이 가능하다고 믿는 그녀의 신념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대사당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왕은 눈살을 찌푸렸고 관객들은 그녀의 행동을 무모하다고 비웃었다. 대명국의 요리사들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재료를 받아들였다. 공물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고 대명국은 다시 기세를 되찾았다. 하지만 정지영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듯 침착하게 자신의 요리로 돌아갔다. 정지영은 압력솥을 열고 닭고기를 얇게 썰어 멸치 육수에 담갔다. 여기에 숙성된 된장을 풀고 산에서 딴 쑥, 들깻잎, 그리고 고춧가루를 더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인삼을 조심스럽게 넣어 은은한 약재 향을 더했다. 그녀가 준비한 요리는 진삼쑥 들깨닭탕, 조선의 자연과 정성을 담은 혁신적인 탕 요리였다. 압력솥을 사용해 짧은 시간 안에 닭고기의 부드러움과 인삼의 깊은 풍미를 끌어낸 이 요리는 소박하면서도 대담했다. 쑥의 은은한 쓴맛, 들깻잎의 고소함, 멸치의 감칠맛, 고춧가루의 매콤함, 그리고 인삼의 약기운이 어우러져 조선의 사냐와 바다를 한 그릇에 담아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미래의 요리법을 아는 듯 정밀했고 압력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김이 대사당을 신비로운 분위기로 물들였다. 관객들은 그녀의 대담한 선택과 낯선 도구에 호기심을 느꼈다. 과연 그녀는 스스로 패배를 자초한 것일까? 아니면 더 큰 계획이 있는 것일까? 대결이 끝나고 요리들이 왕 앞에 놓였다. 당백룡의 팔보채는 예술품처럼 빛났고 공물래의 수프는 정지영의 도움으로 완벽한 향을 뿜었다. 아비수의 사슴고기는 고급스러움의 정점이었다. 하지만 정지영의 인삼쑥 들깨닭탕이 올라오자 대사당은 숨을 죽였다.
소박한 그릇에 담긴 탕은 초록빛 쑥과 들깻잎, 닭고기의 부드러운 색감, 그리고 붉은 고춧가루의 선명한 색채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인삼의 은은한 향과 멸치, 육수의 맑은 빛은 대사당을 가득 채웠으며 닭고기의 풍미가 따뜻하게 퍼져 모두를 매료시켰다. 탕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조선의 산과들을 떠올리게 했다. 왕이 첫 숟갈을 뜨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인삼의 깊은 약기운이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쑥의 부드러운 쓴맛, 들깻잎의 고소함, 멸치와 된장의 감칠맛, 그리고 고춧가루의 은은한 매콤함이 어우러져 조선의 자연과 농가의 따뜻함을 떠올리게 했다. 닭고기는 압력솥 덕분에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고 인삼은 요리의 깊이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조선의 산, 바다, 농부의 땀, 어부의 고단함, 그리고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이야기였다. 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명국의 요리들은 훌륭했지만 정지영의 탕은 마음을 울렸다. 결과는 정지영의 압승이었다. 대사당은 환호로 가득 찼다. 당백룡은 고개를 숙이며 정지영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다. 공물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도움과 탁월한 요리에 감사를 표했고 아비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명국의 패배를 인정했다. 그들은 정지영이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요리의 본질을 이해하는 진정한 대가임을 깨달았다. 대사당의 환호가 잦아들 무렵 공기는 여전히 긴장과 놀라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정지영의 인삼쑥 들깨닭탕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다. 그 한 그릇은 조선의 산과 바다, 농부의 땀과 어머니의 손맛을 담아내며 대명국의 화려한 요리들을 압도했다. 당백룡, 공물레, 아비수는 패배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함께 미묘한 두려움이 스쳐갔다. 정지영은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압력솥과 미래에서 온 듯한 요리법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고 대사당 안의 모든 이들은 그녀의 다음 행동을 숨죽이며 기다렸다. 하지만 이 승리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강수건의 음모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고 대명국의 패배는 그들의 야욕을 더욱 불태울 뿐이었다. 강수건은 대사당 구석에 숨어 정지영의 승리를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정지영의 재료에 독을 넣고 대명국의 요리사들이 그것을 훔치게 해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지영은 독을 해독했을 뿐만 아니라 대명국의 요리사들을 구하고 그들의 재료를 나눠주며 대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강수건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대구와 비밀리에 만났다. 대구는 어두운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지영의 승리가 왕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했고 이는 그들의 반역 계획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터였다. 강수건은 이를 악물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정지영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의 야망은 물거품이 될 것이었다. 한편 대명국의 사신은 패배의 충격 속에서도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정지영의 고결한 행동과 압도적인 요리 실력에 감탄했지만 대명국의 명예를 더럽힌 이 패배를 결코 잊지 않을 터였다. 그는 대사당을 떠나며 부하들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렸다. 조선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고 정지영의 비밀을 파헤치라는 명령이었다. 대명국의 요리사들은 정지영의 인삼쑥 들깨닭탕을 맛본 후 그녀가 단순한 조선의 요리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특히 공물레는 그녀의 요리에서 느껴지는 낯선 조화와 압력솥의 신비한 작동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그들은 정지영의 기술이 조선의 전통을 넘어선 거의 초자연적인 경지에 있다고 속삭였다. 대명국의 사신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정지영의 압력솥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녀의 비밀의 핵심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정지영은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강수건의 음모가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대사당을 떠나 수락안으로 돌아온 그녀는 홀로 주방에 서서 압력솥을 만지작거렸다. 이 도구는 그녀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꿈속에서 낯선 빛과 소리로 가득한 세계가 그녀에게 이 도구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정지영은 자신이 미래에서 온 지식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에게도 이를 털어놓지 않았다. 그녀는 압력솥을 열고 인삼 한 뿌리를 꺼내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이 인삼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었다. 그녀가 산속에서 발견한 이 뿌리는 이상할 정도로 생기 넘쳤고 그녀의 요리에 마법 같은 힘을 부여했다. 정지영은 이 비밀이 강수건이나 대명국의 손에 들어가면 조선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임을 알았다. 대사당의 환우는 이제 희미한 메아리로 남았다. 정지영의 승리는 조선에 잠깐의 평화를 가져왔지만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수건은 반역의 칼을 갈았고 대명국의 사신은 조선의 심장부를 노렸다. 정지영의 압력솥은 단순한 요리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운명,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결정할 열쇠였다. 과연 정지영은 강수건의 음모를 막아낼 수 있을까? 대명국의 복수는 어떤 형태로 다가올까? 그리고 그녀의 압력솥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지영의 다음 선택은 모두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할 것이다.